평생을 동학농민행동과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평생을 바친 한국근현대사 전공한 역사학자 이상식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평생에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소신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리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공유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합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믿고 또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좀 앉아서 좀 얘기를 하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이 안 해본 일 많이 했습니다. 5.18 때는 전두환이 잡자고 전남대 교수들하고 앞장섰다가 감옥에도 가고 또 4년간 낭인 생활을 해직당해갖고 낭인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동학농민혁명과 깊은 관련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참 동학농민혁명과 광주 5.18을 몸에 지니고 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비한 것 읽어가면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은 무지랭이 같은 농민들이 동학의 반봉건, 반내시와 개벽정신으로 의식화 되고 조직화되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일어서서 수백만이 참여하여 수십만이 희생을 냈고 생존자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삶을 위해 생명을 바꾸고 고향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수백 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쓰라림과 참 차별을 받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계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위대한 또 역사를 증명하는 아주 실증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랭이 같은 우리 농민들이 반예수의 자주동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이루갈 수 있다고 일어서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원동력을 이어받아서 결국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든 장한 민족은 아마 세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을 따라 침략한 일본군은 신문대 앞에 처절하게 짓밟혀 엄청난 탄압을 당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한말의장과 일제 강점기의 독립항쟁을 개선했고 해방 이후에는 반의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 추진을 개선하면서 역사 발전을 주도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정치하지 못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한국을 앞세운 이승만이 남한을 지배하고 소련군이 앞잡이인 김일성이 북한을 지배하여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다가
서양과 중국을 지어내가던 밀소로 도발로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부산과 압록강까지 밀고 전진하다가 1953년 7월에 3년의 전쟁 끝에 휴전으로 총선을 멈췄으나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모든 천연이 없어졌으며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이 일제 청산과 토지 개혁을 외면한 채 분단과 대륙을 활용하여 일본 경찰과 일본군 그리고 일본 관력 출신들을 정권의 파수꾼으로 활용하면서 독재와 불법을 자행하던 이승만 정권은 부산 정치파동과 사서어입을 저지르면서 정권을 유지하다가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고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다. 정말 저는 참 해방과 함께 참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정말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나라는 결국 전쟁과 분단과 대립과 살상으로 얼룩지게 한 장군 독재자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못할 망정 평범한 애국자라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승만은 뿌리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승만과 함께 정권을 잡고 부귀를 누리면서 그들의 아주 권력력에 취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경찰 그리고 일제시대 침략자의 노조사한 일본 육군 출신들, 관동군 출신들 그리고 일제시대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바로 관료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승만의 수족이고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못지않게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또 갈등과 또 대립을 증폭시킨 독재자 박정희가 누굽니까? 18년간 이 나라를 짓밟혀 놨습니다. 그래서 독재의 후유증과 혼란으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정권력의 눈이 뒤집힌 박정희의 원류 군사 쿠데타로 민주정치는 중단되고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18년간 지속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교면에서 박정희가 이 나라를 구해준 구세주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는 다 모두 굶어 죽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는 없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박정희는 지역차별과 고도성장이라는 그런 미명을 갖고 이 나라를 주물떡거리면서 18년간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재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박정희가 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외교면에서는 1965년에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박정희가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한일협정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배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불입니다. 무상 2억 불. 그리고 차가 3억 불. 그리고 2억 불을 받고 36년간 이 나라를 수탈한 일제 침략자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쌍수로 환영해준 것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또 만주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는 일본군의 첫 앞장서서 민족 반역자들을 민족주의 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한 장군입니다. 그 쓰레들이 전부 누굽니까? 백선엽, 백인엽, 정일권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전부 다 관동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2억 불에 36년간 이 나라를 짓밟은 일본을 받아들였습니다. 2억 불에 팔아먹었죠. 특히 가장 불명예스러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어 1970년대까지 초까지 5만 5천 명을 젊은 피를 팔아 돈벌이에 앞장섰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제가 2년간을 카투사 생활을 했습니다. 카투사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군으로서 미국군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군대는 그때 제가 800원, 1000원까지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 놈들은 그때 500불을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군 한 사람이 카투사에 있는 동안에 미군에서 500불 정도, 500불 정도를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5천 명을 이것을 2년간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돈으로 5조 8천억이 되는 겁니다. 5조 8천억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 이 돈을 받아서 박정희가 스위스 은행에 빼 돌려갖고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CIA에 들통이 나서 미국 CIA에서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김형욱이 정보부장하고 김정일과 이건 정말 살려둬서는 안 될 놈이다 생각을 해서 결국 김정일과 총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 나라는 아주 거지가 됐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굶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거지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하다가 1987년에 6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하고 비슷한 놈이 전두환 일당들입니다. 전부 박정희가 키운 놈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5.16 학살자들입니다. 5.18 학살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민주주의는 숨도 못 쉬고 있다가 1987년 6월 항쟁에 직면하여서 대통령 직선제의 국민총회에 굴복했으나 야권은 그날로 정권 개선은 이루어가지고 있다. 공항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은 광주 학사대 원흉인 전두환의 친구요 동지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
민주열기는 살아오기 시작했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자행한 5.18 민주학살을 반역 때도 규정하고 재판에 해냈으며 구국혁명이며 민족중흥으로 미화하던 박정희 정권을 5.16 군사쿠데타로 적용했다. 숨을 죽이고 연명에 급급하는 민중들이 일어서기 시작할 때 1994년에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운동이 시작됐으니 서울의 역사 문제연구소 이화 소장 제 친구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짝꿍입니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짝꿍이에요. 그리고 전주기념사업의 대표 한수원 변호사 나중에 감사원장도 하셨죠. 그리고 광주 전남 기념사업회 제가 민족 문학자들 정과 거창의 대표들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1993년 12월에 전주에 모였다. 그런데 동학난이라 불리던 명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하여 동학운동, 갑오농민연맹 등의 주장이 대두됐으나 나는 동학의 평등, 민족, 박애사상으로 의식화되고 존중하는 농민적인 대중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일어서서 일으킨 동학농민연맹을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이와 한수원 등이 적극 찬성하여 결정하였고 언론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KBS와 MBC와 교섭하여 1000명 개벽을 제작 방영하여 큰 호응을 일으켰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각 지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광주 전남 기념사업회는 장성 환명회 전남도와 장성군의 예산 지원과 시민 분들의 성금 6억 원을 모금하여 장성 환명 승전 기념공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5월 27일 승전 기념일은 성대한 승전 기념식을 거행하여 동학농민혁명의 개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 대천의 우장동에 동학농 서명적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중선 고영도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앞장섰다가 병사한 후 유적인 정영숙 여사와 여기 나와 계신 정영숙 여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여사가 생각 깊은 나같은 시의 노력으로 1,500평의 대지에 8여 원을 더 투입하여 강릉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을 조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읍 출신 윤철산 의원이 주도하여 여야 합의를 거쳐 2004년 2월에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이 결의되어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명명되었고 전봉준, 손아준, 김대남, 이방원 등의 반란의 괴수도 부처를 맺다가 혁명의 선구자로 명예회복되었고 그 의원들도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2019년에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확정해 해마다 1년이 되면 정부 주도하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광주시장 강기정님께서 주관하여 광주에서도 성대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자의 서울시민과 유족의 예우축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남한은 방공 성공자로 미국의 관심을 사서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
신임 경찰과 친일파 그리고 일제치하의 군인들에게 휘둘리기 나눌 수 없습니다. 절대정명의 과제인 친일파 숙청과 토지개혁을 예면한 채 남북대립과 갈등 그리고 한국전쟁이 도발하여 비참한 상황으로 제약되었다. 4.19 혁명으로 등장한 민주정권을 권력의 이미지된 박정희 등의 군사정권이 군사국대까지 일으켜 18년간의 군사독재를 사용하여 한일 구력계와 외교와 전 세계 중성권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많은 전사자와 고역적 우울증에 휘달리면서 불발하게 극복하고 있다. 참 세계적으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군인들 5만 8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벌이를 했죠. 그 뒤를 이은 전두환 군사정권과 노태우 정권까지는 진정한 애국지사들과 민주투쟁자들의 뒷바라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못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겨우 민주애국 세력들이 숨을 쉬게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1948년 정부를 수립한 지 75년이 됐습니다. 75년 동안에 일제 군인, 일제 경찰, 그리고 또 일제 관료들을 지배하는 소위 보수 기득권자들이 몇 년간 정권을 잡으려 하십니까? 민주주의 정권은 단 21년밖에 안 됩니다. 김영삼 정권까지 하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해서 20년 그리고 4.19 9개월 그리고 나머지 51년, 54년간은 소위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 주장할 틈도 없고 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의 조상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참 선구자들이 이 나라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현재의 서운 상황을 보면 6.25 참전 용사들과 지역적인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께서는 비교적 대대를 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들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소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겨우 여론에 몰리면서 올며 계좌먹기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라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유공자로는 아직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러나 경찰으로 추정하여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공로자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성장시키는 그 공로가 일부 인정되기 시작했다. 유엔의 유네스코는 한국의 역사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에 이어 3.1운동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관계 기록을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였다. 정말 금년은 우리에게 대단히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으켰던 동학농민혁명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된 해입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유네스코가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이었는가를 세계가 기억하고 인류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인류가 공감하고 인정할 만큼 한국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뉴질랜드 같은 농민대중이 반해서의 자주독립을 이루어가고 반몽골 인자를 쟁취하는 위대한 발자취를 한국인은 물론 인류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관계자들을 서운하고 그 유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의 근대화 서막이었으며 그에 전개된 민주운동과 자주독립 그리고 자주독립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기에 우리들에게 매우 뜻깊은 업적이므로 세계 인류들의 추앙을 받아 마땅하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되게 그러겠습니다. 저는 기왕에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소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선생님, 교수님 어째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뭔 거짓말을 했느냐? 저는 평생을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역설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상황들이 홀가분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긴 역사로 볼 때 일시적인 착각이나 혹은 일시적인 혼란으로 생각하시고 긴 역사의 무드로 볼 때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